2023년 스포츠 지도자 2급 스포츠 교육학 과목 기출문제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쿤인이 제시했던 교수 기능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지도자가 자신의 머리 뒤에도 눈이 있다는 듯이 학습자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 지도자가 학습자들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인지하는 것, 그죠? 이것은 바로 상황 이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번 접근 통제, 2번 긴장 완화, 3번 상황 이해, 4번 타임아웃이 있는데 쿤인이 제시했던 교수 기능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여기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황 이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쿤인이 제시한 교수 기능 중 상황 이해는 수업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 뭐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보기만 봐도 크게 뭐 이렇게 문제를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활용된 스포츠 지도 행동의 관찰 기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기에는 이제 그 피드백 유형이 뭐 대상에 따라 성격에 따라 구체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빈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뭐 비율이 몇 퍼센트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는 강 감독이고요. 관찰자는 김 코치고 수업 내용은 농구 수비 전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체크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건 기록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 기록법은 체계적인 관찰 방법 중에 하나로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횟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행동의 발생 횟수를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하는 기록 방법이나 시간을 기록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그런 관찰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냥 요거 사전에 지식이 없이 그냥 요 보기만 보고 풀기에는 조금 문제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사건 기록법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그리고 체계적 관찰법의 다양한 형태 여기 모두 이제 그 사건 기록법, 평정 척도벌, 일월 기록법, 지속시간 기록법 모두 체계적 관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관찰 기법인데요. 그 중에 사건 기록법이 바로 여기 체크리스트 형태로 체크하는 형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배구 수업에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습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배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이 낮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공이 이제 뭐 내가 토스를 해도 마음대로 토스가 안 되고요. 언더 토스 할 때 특히 이제 뭐 그 수비를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그 손등이 되게 아팠던 경험 그리고 스파이크도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아웃이 되거나 네트에 걸리거나 이러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 기능이 낮은 학습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 높이를 낮춘다, 소프트한 배공을 사용한다, 서비스 라인을 네트와 가깝게 위치시킨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용기구나 규칙을 좀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번 정식 게임으로 운영을 한다는 뭐예요? 네.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게임 말고 조금 더 쉽게 변형시킨 변형 게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면은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에게 정식 게임으로 수업을 지도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 참여 동기가 낮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메이거가 제시한 학습 목표 설정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설정된 운동 수행 기준, 2번 운동 수행에 필요한 상황과 조건, 3번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성취 행위, 4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처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이거가 제시했던 학습 목표 설정 요소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처 방안입니다. 자, 메이거는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운동 수행에 필요한 상황과 조건. 두 번째, 성취해야 하는 행동, 기능 지시. 그리고 세 번째, 설정된 운동 수행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6m의 거리에서 인사이드 패스를 5번 중 3번 이상 성공할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그 학습 목표, 행동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m 거리라는 것이 바로 상황과 조건이고요. 인사이드 패스로 한다는 것이 행동, 그리고 5번 중 3번 이상 성공은 운동 수행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처 방안은 메이거가 제시했던 학습 행동 설정의 요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맷질러의 탐구 수업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 모형의 주체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이다. 니은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순위다. 아니죠. 그죠? 요거는 인지적, 그리고 심동적, 정의적 순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자는 학습자가 생각하고 움직이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리을, 지도자의 질문에 학습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답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고요. 니은과 리을이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인지심동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자의 질문에 학습자가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16번부터 마지막 20번 문항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